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70번째를 맞는 현충일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과 경찰, 소방 등의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에는 전국에서 유가족과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국립대전 현충원으로 추모객들의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유족들은 준비해온 제사 음식을 차리고 술을 따르며 떠나간 이들을 기리고 그리움을 달랩니다. 휴전이 얼마 남지 않았던 1953년 6월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소녀는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너무 오래가지고 피난 갔다가 오는 그 기억만 나고 저도 월남 참전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고생한 거 생각하고 이제는 자주 못 찾아뵌다는 면하죠. 젊은 날을 동고동락했던 10여 명의 해병 전우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해병이란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호국 영령이 된 동료 선후배들을 기리며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진주에서도 오셨고 광주에서도 오셨고 저희들 충청동호에서도 왔고 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부대에 근무할 때 교육받을 때라든지 그런 생각이 자주 나죠. 한편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과 김창룡 등 반민족 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애국자만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에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매장 대상자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 반역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있다가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황당합니까?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하고 국립대전 현충원에선 대전시가 주관한 현충일 추념식이 열려 국가 유공자들과 유가족 등 3천여 명이 모였고 세종 조치원 충령탑과 내포신도시 충남보훈공원에서도 각각 추념식이 열려 이 땅을 지켜낸 이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천안과 아산 일대 폭주족들이 출몰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아산시 탕정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무보험 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을 검거하는 등 밤사이 천안과 아산에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총 8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 일대 폭주족들이 게릴라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 단지로 출발했던 D오토몰이 사업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차량 전시 면적이 기준보다 적다며 허가 취소를 예고한 건데요. 업체들은 단지가 개장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며 처음부터 관할구청이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중간에라도 조정에 나섰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중부권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 D오토몰입니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고 80여 개 중고차 거래업체가 입점해 7년째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규정상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전시 면적이 업체 한 곳당 46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23제곱미터로 기준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처음 준공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져 준공 뒤 수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물 옆 부지를 임시 전시시설로 임차해 공간을 확보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만료일이 오는 7월 3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영업 중단 위기에 놓인 겁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유성구가 처음 건축 허가를 내줄 당시 규정을 제대로 공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자체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뒤늦게 와서 39제곱미터가 부족하다고 했는지 그건 또 유성구청의 책임이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것을 잘 계산하고 분양을 공고를 허락을 해줬다면은 유성구는 부서 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건축허가 담당 부서인 건축과는 건축 허가를 내줄 땐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규정을 확인하고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자동차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정책과는 업체들의 사업 등록 신청이 들어와서야 기준 미달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 디오토몰이 건축 허가가 들어왔고 그 사이에 분양 신고가 됐고, 저희들 교통정책과의 자동차 매매 등록 신고는 디오토몰 건물이 건축 사용 승인이 다 된 이후에 들어왔어요. 업체들은 건물 분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건물 허가 당시 관련 공무원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건축 승인 당시 회의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조건부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에서 정자와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정자가 모두 소실돼 소방서 추산 1,390여만 원의 피해를 낸 뒤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자에서 시작된 불이 근처 차량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8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안전시설물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지만 2차 사고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상태였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보통 직업교육하면 온라인 강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감나게 직업훈련 과정을 체험하는 등 직업교육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미래형 직업교육 플랫폼을 이선학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게차 운전을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장치입니다. 조종 장치에 앉아 화면을 통해 지게차의 다양한 동작을 실제처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룸의 부품을 하나하나 떼어내 3D 영상으로 살펴보며 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구조를 실습해보는 영상도 있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가상현실 VR 장치를 통해 화재 상황에서 불을 끄는 작업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발전기를 직접 정비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입니다. 가상훈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환경에서 펼쳐지는 교육 등 온라인을 통해 수준 높은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활용법 등 IT 분야뿐 아니라 문화예술과 경영, 환경, 사회복지 등 2천여 개의 다양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돼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원인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랑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회원가입을 하면 대부분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일반인뿐 아니라 직장인 교육, 직업훈련 교육 등의 콘텐츠가 활용되면서 2019년 이후 1,900여만 명이 교육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상 공모전을 통해 23개의 교육과정을 발굴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지식공유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들을 온라인상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상훈련이라든가 그다음 메타버스상에서 서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앞으로 국민들의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충남도의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96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인 0.82명보다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출생아 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 늘어난 2,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맞춤형 양육 지원 정책의 효과로 분석하며 내년 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 강화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 주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를 만나다로 정하고 특히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해미읍성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의회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도민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아 부모 택시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영아를 양육하는 도민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촌인의 친족 보호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도의회는 연간 약 1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저와 김수영 아나운서는 8시 뉴스 앵커 자리를 물러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취재 현장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이수복 기자와 아침 뉴스를 진행했던 유지수 아나운서가 새 앵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뉴스는 진행자 교체를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취재 방식을 접목시켜 지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로 한층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뉴스를 전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겐 특별한 경험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를 여는 아침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